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여러분은 단편 영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한 감독들도 첫 영화를 찍었던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데이미안 셔젤 감독의 위플래시, 봉준호 감독의 지리멸렬, 웨스 앤더슨 감독의 호텔 슈발리에처럼 많은 습작이 단편으로 이뤄지기도 하죠. 음악과 에너지, 우화와 풍자, 사랑과 관계, 세 감독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단편 영화는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드는 연출자가 될까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방식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도 단편 영화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편 영화 제작 과정 첫 번째 파트,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될 과정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모든 영화는 크랭크인과 업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따릅니다. 크랭크인은 촬영 시작을, 크랭크업은 촬영 종료를 뜻하는데요. 프로덕션은 촬영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촬영이 끝난 뒤 후반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릴 프리프로덕션 단계는 크랭크인, 즉 촬영에 들어가기 전 촬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크게 배우와 스텝을 구하고 시나리오를 수정, 콘티 작업, 장비를 대여합니다. 영화 촬영은 수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당일에 촬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날씨 혹은 여러 상황으로 로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각했던 콘티와 촬영, 연기가 다른 것 역시 다반사죠. 그럼에도 최대한 변수를 줄이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이기도 합니다. 단편 영화, 특히 학생 영화에서의 프리프로덕션은 더욱 어렵고 바쁜 경우가 많은데 스텝 수와 예산이 적어 분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편 영화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각 팀은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영화 스텝은 크게 연출팀, 제작팀, 촬영팀, 조명팀, 미술팀, 녹음팀으로 나뉩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 분장과 의상팀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미술팀이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출팀과 제작팀이 한 팀으로 운영되기도 하죠. 연출팀은 연출과 조연출을 필두로 운영이 되는데요. 먼저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지, 각 씬마다의 내용이 무엇인지, 낮인지 밤인지 등을 정리한 씬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배우를 섭외하기 위한 오디션도 진행하죠. 캐스팅이 완료된다면 배우들과 연출의 리허설 일정이나 제작팀 및 다른 팀과의 협의를 통해 촬영 일정을 조정합니다. 촬영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하며 씬의 연결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두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연출과 키스텝들의 회의에 참여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배우와 스태프들의 일정, 어떤 날에 몇 시간 동안 무슨 장면을 촬영할 것인지,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모두 정리해 1일 촬영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제작팀은 PD와 함께 씬 리스트를 바탕으로 장소를 묶는 로케이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후엔 촬영 일정과 맞출 수 있는지, 서로 가까운 곳에 섭외할 수 있는지 고려하며 장소들을 섭외합니다. 영화 촬영을 위한 제작비 펀딩과 예산 관리도 합니다. 제작비를 지원받거나 연출 사비 혹은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도 하죠. 제작비가 모이면 각 팀의 키스텝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할당하고 관리합니다. 촬영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작비를 최대한 아껴두되 꼭 필요한 곳인지 더 아낄 수 있는지도 고려한답니다. 예산에 맞게 숙박이나 로케이션 이동 방식과 식사도 준비해두죠. 촬영팀과 조명팀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출가의 회의를 통해 촬영 및 조명 컨셉을 정합니다. 해상도와 포맷, 앵글이나 샷 사이즈, 콘트라스트와 광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이에 필요한 장비들을 정리하고 장비들을 테스트에 확정 지어야 하는데요. 외부 촬영 장비 대여 업체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고 영화의 컨셉이나 규모에 맞게 운영이 되는 장비인지를 확인합니다. 장비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거나 한두 장면에 대한 테스트 촬영 시 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몇 팀원이 익숙치 않은 장비일 경우 장비 연습을 하며 프리프로덕션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촬영일마다 필요한 장비가 다를 경우 변동사항들을 정리해두죠. 미술팀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출가의 회의를 통해 미술 컨셉을 정합니다. 주로 어떤 색감과 질감을 사용할 것인지, 레퍼런스 영화나 여러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이미지들을 공유하며 컨셉을 확립해 나가죠. 시나리오와 씬 리스트를 보며 필요한 소품, 의상, 분장, 장소, 세팅 등을 정리한 뒤 확정된 컨셉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예산에 맞춰 구매를 하거나 대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액체가 튀거나 상하는 소품과 의상이 있다면 여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의논하죠. 배우들에게 미리 의상을 입혀보고 분장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녹음팀에서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필요한 소리들을 정리해둡니다. 촬영장에서 녹음을 해두어야 할 소리인지,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작업해야 할 소리인지를 분류해두는 거죠. 가령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다친 것을 보고 모여든 상황이라면
보조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촬영 시에는 주요 인물들을 위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촬영 직후 보조 출연자들을 모아 따로 녹음하기도 한답니다. 문을 닫는 소리나 컵을 내려놓는 소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간이 소리가 많이 울리는 곳인지 인물이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 쓰이는 장비와 개수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이러한 소리들을 미리 분류해 둔다면 촬영장에서 수월하게 사운드 소스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키스텝이 꼭 함께 체크해야 할 제작 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케이션 헌팅과 씬 브레이크다운입니다. 모든 촬영은 시나리오부터 그 다음으로 로케이션을 필요로 하죠. 로케이션 헌팅은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장소를 서치, 답사, 허가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영화의 키스텝이 모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대교 아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출가 PD의 답사 후 로케이션을 확정하고 촬영 직전에야 모든 키스텝이 로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녹음 감독, 대교 소음으로 인해 대사의 녹음이 불가, 조연출, 배우들의 연기를 위한 환경 조성 어려움, 촬영 감독, 콘티와 로케이션의 조건이 달라 촬영 어려움, 세 가지 큰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덕션 단계가 힘들어지겠죠. 혹시 나의 작품에서 혹은 동료의 작품에서 로케이션 헌팅을 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씬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단계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시나리오를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는 작업을 합니다. 한 문장씩 읽으며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키스텝이 함께 시선을 맞춰보는 건데요. 민수는 악몽을 꾸며 땀을 흘린다. 민수의 꿈에서는 남녀가 춤을 추고 있다. 둘의 동작은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지문이 있다고 할 때 여러 질문과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분장 감독, 땀 표현이 있어 분장 시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촬영 감독과 PD,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꿈에서 등장하는 장소가 따로 필요한지, 촬영 감독과 무용 감독, 어떤 안무를 원하는지, 어떻게 구상하고 촬영할 것인지 함께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현장에서 정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단편 영화라고 해도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은 모두 고된 작업이죠. 한 명에게 맡기는 것보다 시선을 합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은 프리프로덕션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곧 영화를 찍으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나의 경험을 면접에서 잘 전달하고 싶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